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엔 첼시 이적료 탑5를 알아보고요. 왜 이런 이적료를 발생하고 영입을 했는지, 그리고 이 이적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첼시의 이적, 첼시가 많은 돈을 쓸 때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약간 좋지 않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듣기 편하시게 영상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느릿느릿할 수 있다는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적료 같은 경우에는 조사 기간마다 다르고 언론에 공개된 게 있고 안 공개된 게 있어서 또 파운드가 다르고 유로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조사한 대로 정리한 거는 말씀드리고 조금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5,700만 파운드를 들였던 조르지뉴입니다. 조르지뉴 같은 경우에는 사리볼의 핵심 자원이었죠. 나폴리 때부터 사리볼의 핵심 자원이었고 첼시로 넘어와서도 사리의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 이유가 사리가 원했고 사리볼의 핵심이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이적해왔습니다. 펩 가르디올라의 맨시티가 원하기도 했지만 첼시에 사리가 오면서 조르지뉴 역시 사리를 따라 첼시로 온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탑5를 쭉 봤을 때 감독이 가장 원했던 영입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점부터 보시면은 일단 볼 순환 그리고 후방 빌드업 이런 거를 할 때 패스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선수고요. 사리 볼 때는 조금 아쉬웠지만 최근 램파드 감독 때 들어와서는 수비력도 조금 올라가는 사리볼 후반기, 그리고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 좀 호러쇼를 보여줬던 거에 비해서 수비력도 많이 올라가는 수비형 미드필더보다 보니까 수비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고요. 부주장을 맡을 만큼 멘탈적으로도 잘 갖춰져 있는 선수입니다. 단점은 비슷합니다. 수비력이 아직까지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카드를 많이 수집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빠르게 들어가는 선수들을 대응을 못하면 볼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선수를 잡든가 아니면 선수를 태클한든가 이런 식으로 끊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 자체가 카드 캡처, 카드를 좀 많이 수집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았다. not bad. 사리 볼 때보단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고 올 시즌 전반기에는 거의 축신축광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적료에 비해서 월클의 활약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좋은 경기를 보여주긴 했지만 매경기 꾸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적료에 비해서는 아쉽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이적료 높은 선수들 중에 감독이 원해서 데리고 왔던 유일한 선수라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레스인데요. 5천만 파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 이적 시장 가치로는 한 760억에서 770억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환율상 9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였기 때문에 한 880억에서 860억 정도 거론되는 조르지뉴보다는 비싼 위치에 올려놨습니다. 이적 사유 같은 경우에는 명목상으로는 드록바, 아넬카를 이으는 월클 공격수의 세대 교체 이런 느낌이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로만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로만이 그때 세븐체코 이런 선수들을 자기 입맛대로 사오는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만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그런 영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전체적으로 공이 없었을 때나 공이 있었을 때나 움직임이 좋고 연계도 좋고 열심히 하려는 그게 보였고 멘탈적으로도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는 삭발도 하면서 투혼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단점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골을 제대로 못 넣는다는 선수. 공격수의 메리트가 전혀 사라져버리는 거죠. 골을 못 넣는 공격수. 이거 자체가 이거 훌륭하고 저거 훌륭하다고 말씀드려도 골을 못 넣는 공격수는 그냥 단점으로서는 최악인 거죠. 그래서 정말 나빴던 영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리고 잘생긴 얼굴에 또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호감적인 이미지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900억을 한순간에 증발해버렸던, 그 당시에도 컸고 지금도 큰 900억을 한 방에 증발해버렸다는 거에서는 결코 좋은 영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감독이 원했다기보다는 구단주가 원했던 영입이어서 조금 안타까움은 더 큰 것 같습니다. 다음은 5,800만 파운드를 들렸던 플리식입니다. 이거는 이적 사유가 간단합니다. 아자르의 이탈을 대비하기도 했고 징계 직전 항소를 하긴 했지만 징계를 받을지 모르는 첼시의 보험 같은 영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리식의 폼이 좀 떨어졌고 산초에게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좀 비싼 금액을 들여서 영입을 했습니다. 장점으로 놓고 보자면 선수가 하려는 의지가 딱 보였고 나왔을 때 좋은 모습을 점점 보여주고 있었고 확실히 어려서 유망하다라는 거, 그리고 선수 자체가 가진 재능이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 놓고 보면 역시 비싼 이적료와
부상으로 올 시즌을 거의 날리다시피 했다라는 거. 종종 부상으로 끊기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코 이정료 대비 잘한 활약이라고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뭐 당장 팔아야 될 정도로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큰 부상을 입어서 선수 폼이 훅 떨어져 버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쏘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쉽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6천만 파운드를 들여서 영입한 모라타입니다. 모라타. Run. 모라타는 조금 더 복잡한 게 코스타가 떠날 게 확실히 시됐고, 주요 타겟이었던 루카쿠가 맨유에게 뺏기면서 부랴부랴 영입한 감이 있습니다. 맨유는 모라타를 놓쳤고 첼시는 루카쿠를 놓쳤고 부랴부랴 영입한 감이 있어서 선수의 능력에 비해서 그 당시에도 많은 금액을 들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점으로는 한동안 탄코 크로스, 모라타 쭈빼기! 모라타의 헤딩골이 이 득점의 주요 득점원이었을 만큼 헤더가 좋았고요. 못하기 직전 한참 잘할 때는 연계도 좋고 아자르한테 볼을 내주고 골을 넣을 때도 도움도 잘 올리면서 이 선수 기대보다 되게 잘할 수도 있겠다. 루카쿠도 잘하고 모라타도 잘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기대를 많이 했지만 단점은 간단합니다. 못하기 시작하면서 뭐 친구의 안타까운 일과 등부상이 겹치면서 모든 게 사라져버립니다. 장점도 없고 업사이드엔 주로주로 걸리고 짜증만 내는 비호감까지 드는 그런 공격수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나쁜 공격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토레스에 비해 그냥 나쁘다고만 표현한 게, 모라타는 그냥 영입으로만 놓고 봤을 땐 토레스급이긴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망한 영입이긴 하지만 AT 덕분에, 우리 형제 AT 덕분에 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었다. 원금 이상으로 회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원금 정도 회수한 것 같아서 레알한테 뺨 맞고 AT한테 화풀이한 그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어쨌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은 마련을 했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모라타는 그냥 나빴다, 그냥 다시 만나지 말자, 뭐 요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려 7,200만 파운드, 한화로 1,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영입한 케파입니다. 쿠르투아, 쿠르투아의 이탈, 그리고 이제 이적 시장이 그때 프리미어 리그가 짧으니까 부랴부랴 바이아웃을 들여서 데리고 왔습니다. 쿠르투아의 이탈 때문에. 게다가 쿠르투아를 대체를 안 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알리송을 계속 따라가는 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리버풀에게 뺏겼고 우린 부랴부랴 케파를 영입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점부터 놓고 보시면 발밑이 좋습니다. 사리볼에서 발밑을 되게 뚜렷하게 보여줄 정도로 발밑이 좋았고, 선수 자체가 슈퍼 세이브를 하는 능력은 없지만 막아줄 거 막아주고 좀 공중볼도 잘 잡아주고, 키가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공중볼도 잘 잡아주면서 안정감을 좀 보여줬거든요. PK도 잘 맞고. 단점은 올 시즌에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다. 세이브도 많이 떨어지고 많이 불안해지고, 선수 자체가 뭐 수비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골키퍼 자체도 슈퍼 세이브나 그냥 세이브, 그리고 안정감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이도 어리고 뭐 7년 계약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현재 보여주는 폼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정료가 무색할 정도로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조르지뉴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감독의 의사보다는 급하고 누군가 이탈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영입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패닉바이가 많습니다. 그만큼 금액을 들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선수였고 그만큼 금액을 들일 이유도 없는 선수들이 주로 있습니다. 주로 모라타, 케파 같은 경우에는 보여준 거에 비해 이정료가 높았고요.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부상도 있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입을 했고, 플리식 같은 경우에는 아자르 이탈을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세대 교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영입하다 보니까 산초에게 밀려서 약간 후보격으로 떨어져 있는 선수를 800억 이상의 금액을 들이면서 영입하는 등 조금 주먹구구식의 영입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 디렉터 그리고 감독의 성향에 맞는 디렉터가 많이 감독과 상의를 하면서 감독이 원하는 영입을 꾸준히 노려서 지혜같이 좋은 영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번에도 산초, 베르너 이런 선수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올 시즌에 잘하면 최고 이적료를 갱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산초만 놓고 보더라도 1,500억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영입이 되려면 감독의 성향이 맞아야 되고 이적료가 적당해야 되고 이 선수가 첼시에 잘 맞는 선수인지 자세히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목소리가 며칠 전부터 계속 쉬어서 정말 듣기 싫으셨을 텐데 영상을 너무 안 올리는 것도 조금 제가 채널에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많이 컷 편집을 하고 정말 듣기 싫은 거는 다시 녹음하고 다시 녹음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껄끄러운 소리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번 주말을 나면서 조금 좋은 목소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 아파.